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주제인 분자 간의 인력과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쪽 옆으로 가서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는 그 위쪽으로 수선을 하나 그려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물질, 뭐 예를 들어 이 물질을 물이라고 칠게 물. 자, 물에 끓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끓는 점. 몇 도죠? 100도씨죠. 100도씨, 그지? 100도씨 끓는 점을 영어로는 보일링 포인트에서 BP 이렇게 씁니다. 자, 어는 점은 몇 도예요? 어는 점 0도씨입니다. 0도씨. 이게 어는 점이야.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녹는 점. 얘는 영어로 멜팅 포인트라고 해서 MP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끓는 점과 어는 점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그 물이. 그렇죠.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자, 근데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끓는 점은 뭐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잖아. 그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에서의 온도지. 그래서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이 기체 상태, 수증기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어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바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지점의 온도구나. 또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지점의 온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는 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분자 간의 인력과 좀 연관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고체와 물질의 상태 세 가지가 있죠. 자,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를 모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든 분자들, 이 동그라미는 분자를 의미하는 건데 모든 분자들이 전부 다 분자 간의 인력으로 지금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동그라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요 선은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는 사실은 그냥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아주 약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러한 분자 간의 인력이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끊어진 상황이 바로 액체가 됐다는 얘기죠. 분자 간의 인력이 약간 끊어진 거야. 지금 보면은 고체가 액체가 된 거죠. 그지?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그 온도 뭐라고 했지 아까? 녹는 점이라고 했죠. 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녹는 점. 그래서 녹는 점 영어로 멜팅 포인트. 한번 써볼까요? 멜팅 포인트. 해서 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끊어지는 지점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어서 액체가 되었어. 자, 조금 뭔가 좀 자유로워졌고요. 그리고 약간의 유동성이 생겼죠. 유동성이 생기고 그들의 입자는 조금 더 운동성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자유롭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상황에서 더 온도를 쭉쭉 높이면은 더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여기 있는 결합 인력들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즉 뭐가 되는 거야? 기화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지점의 온도 뭐라 그래? 온도.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지점의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영어로 쓰면 보일링 포인트. 그래서 이러한 끓는 점에서는 바로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모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끊어지게 돼서 기체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이 거의 다 끊어진 상태가 바로 바로 기체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와 액체, 기체는 서로 분자 간의 인력으로 고체 같은 경우는 완벽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 액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끊어진 상태, 유동성을 갖게 된 상태. 기체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인력이 다 끊어진 상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는 액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만약에 높다. 즉 녹는 점과 멜팅 포인트와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만약에 어떤 물질이 높대요. 그 얘기는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거는 그들의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구나라는 걸 뜻한다고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구나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사고의 흐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를 그동안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분자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바로 분산력.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약한 정전기적 인력인 분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극성 분자는요, 분산력도 작용하고요. 그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분산력도 작용하고요. 그리고 극성 분자에서만 작용하는 쌍극자 힘도 작용합니다. 또한 일부 플로린과 산소와 질소와 직접적으로 결합한 이러한 수소가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무슨 힘도 작용한다? 수소 결합이라는 힘도 일부 작용할 수 있더라. 하이드로겐 본드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바로 분산력이 제일 작게 작용하고요. 분산력이 제일 작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분산력보다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쌍극자 힘이 분산력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리고 쌍극자 힘보다 거의 10배 정도 큰 수소 결합. 그래서 세 가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이런 크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렇게 총 세 가지 물질, 선생님이 분자량이 거의 비슷한 물질 세 개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얘는 탄화수소죠. C3H8 프로필렌인가요? 아무튼 몰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만 작용해요. 분산력만 작용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CH3 그리고 COH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 수소는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산력 작용하고요. 분산력 작용하는데 얘는 극성 분자죠, 그죠?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죠. 따라서 얘는 쌍극자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거. 그죠?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수소 결합이 가능한 산소와 직접적으로 결합한 수소 또는 플로린이나 질소와 직접적으로 결합한 수소가 없으니까. 자, C2H5OH 요거 대표적인 우리 이제 에탄올, 술이죠, 술. 자, 얘 같은 경우는 CH3 CH2OH.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OH 이렇게 돼 있어서 산소랑 직접적으로 결합한 수소가 있어. 그럼 이 분자 내에는 수소 결합이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분산력도 작용할 수 있고요.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분산력. 얘는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힘도 작용하고요. 그리고 수소 결합도 작용할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은 바로 에탄올이 제일 크게 되는 것이고요. 멜팅 포인트나 보일링 포인트 또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 순서대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예시를 몇 개 더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F2, Cl2, Br2, I2 일단 전부 다 17쪽 원소들의 분자네, 그지? 자, 근데 17쪽의 경우에 플로린 그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분자량이 어떻게 돼?
분자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쪽으로 쭉 올라갈수록 지금 커지는 이유, 뭐가 커지는 이유? 끓는 점이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분자량이 커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뭐가 커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산력은 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기체, 그리고 Cl2는 기체, 브로민은 액체,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플루오린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있을 때 상온이야. 상온이 25도씨야. 그럼 이 친구의 끓는 점은 어디 있는 거야? 이 밑에 있는 거야. 끓는 점. 요게 보일링 포인트니까 상온에서는 얘가 어떻게 끓는 점 위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 끓는 점 아래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상온이 끓는 점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자 다시 누구? Cl2? Cl2도 역시 마찬가지. 상온은 25도씨인데 끓는 점이 누구보다 플루오린보다 조금 높은 거야. 이렇게. 하지만 보일링 포인트가 끓는 점이 이제 플루오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온보다는 좀 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브로민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상온이 25도씨인데 브로민의 이제 끓는 점 같은 경우는 25도씨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끓는 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야? 얘 끓는 점이니까 상온 그리고 어느 점은 그 밑에 있겠죠. 멜팅 포인트.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 액체 상태의 리퀴드.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구나 라는 거. 자 마지막 아이오딘.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 자체가 애초에 너무 높은 거지. 끓는 점 자체가 높으니까 멜팅 포인트도 높아. 근데 25도씨보다 멜팅 포인트가 높네. 25도씨보다 높으니까 멜팅 포인트 이하의 온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이 끓는 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이들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이 상태만 보더라도 그들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은지 알 수 있고, 또한 이들이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요건 지웁시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보면은 또 이제 또 끓는 점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끓는 점을 가지고 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그 17쪽의 원소들의 수소화합물이라고 하죠. 수소화합물. 그래서 플로린이랑 수소랑 결합한 거, 그리고 염소랑 수소랑 결합한 거, 브로민이랑 수소랑 결합한 거, 아이오딘이랑 수소랑 결합한 거, 이런 물질들의 끓는 점을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HF, HCl, HBr, HI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자량 커지니까 분산력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도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질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얘만 따로 떨어져서 얘 분자량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링 포인트는 제일 높아. 그 이유는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친구는 뭐가 가능한 물질이다. HF는 얘는 직접적으로 플로린이랑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네? 그럼 얘는 엄청난 플러스 전하를 띌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HF가 있으면은 요 HF에 뭐랑 비공유 전자쌍이랑 이렇게 엄청난 강한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 요게 바로 하이드로겐 본드, 수소 결합인 거죠. 따라서 HF 같은 경우는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네들 HCl, HBr, HAI 일로 갈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올라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끓는 점이 증가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 뭘까? 그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분자는 작은데 왜 이렇게 끓는 점은 높게 나타나니? 또는 여기에서는 왜 끓는 점 높게 나타나니?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소화물의 끓는 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조금 친구들이 이게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오니까 어려워하는데 요 그래프 분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일단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봐봐. 이 탄소, 규소, 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저마늄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4족 원소들이야. 중심 원소가 14족이야. 근데 걔네들이 누구랑 결합한 거? 수소랑 결합한 애들만 따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 그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겠지. 질소랑 인이네. 아, 요거 몇 쪽이구나? 15쪽이구나. 15쪽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수소랑 결합했을 때 이런 양상을 띈대요. 파란 색깔. 자, 그리고 여기는 누구야? 17쪽이네. 17쪽. 플루오린, Cl 이런 것들. 17쪽 원소가 수소랑 결합했을 때 얘는 산소 보니까 16쪽이네. 16쪽. 16쪽 원소가 산소랑 결합했을 때 이런 끓는 점 변화를 나타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14족 이내에서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탄소 예를 들면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총 4개 할 수 있죠. 그럼 얘네 결합하면은 어떤 전자상 반발 원리에 따르면 어떤 양상을 띠냐면, 자, 이렇게 정사면체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운데 탄소 원자가 있으면은 주변에 뭐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쌍극자 모멘트가 탄소가 더 크다 보니까 전기 음성도가 탄소가 더 크다 보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전부 탄소 쪽으로 가긴 하지만 이 정사면체의 아주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4족의 플루오린 수소와 결합한 이 모든 원소들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일 거란 얘기야.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족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원소구나, 어떤 물질이구나, 무극성 분자구나.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이유가 뭐야?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는 거야. 분자량. 그래서 첫 번째 분석할 내용, 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보일링 포인트가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얘네 일단 무극성 분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수록 큰 이유는 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얘보단 얘가 분자량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큰 거죠. 주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져요.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도 높아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 봐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 자, 짠. 자, 여기. 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3주기, 여기 일로 갈수록 주기인데 주기가 커지는 건데 3주기에 지금 14족 그리고 15족 17족 그리고 16족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이 밑에 있는 애보다 어때요? 끓는 점이 높아. 자, 이 표시를 어떻게 되냐? 자, 끓는 점이 얘네가 더 높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자, 요거를 보는 거야. 얘네 보면은 분자량도 거의 비슷하다. 32, 34, 36.5, 34 거의 비슷한데 지금 끓는 점이 일단 이쪽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다른 이 SiH4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건 왜 이럴까를 물어본다면 일단은 차이점을 찾아봐야죠. 자, SiH4 얘 같은 경우는 무극성이야. 그지? 완벽한 정사면체.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옆에 얘는 극성 분자죠. 얘는 극성 분자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더 큰 거야? 무극성 분자보단 극성 분자가 더 큰 거지. 자, 왜냐하면 분산력보다 쌍극자
쌍극자 힘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쵸? 따라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더 위에 애들이 더 큰 얘기는 바로 쌍극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봐봐. 여기죠. 자, 우리 핑크색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자,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극성분자 애들 중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주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쭉 증가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일단은 극성 분자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분산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분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주기가 커질수록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분산력이 커져요. 그래서 끓는 점이 주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기 보면은 17족, 16족, 15족 원소 중에 물과 그리고 플로리나 수소와 그리고 암모니아 요 세 개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봐봐. 물은 이렇게 생겼어. 자, 플로리나 수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암모니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란 얘기야.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은 같은 족에서 무조건 수소 결합이 가능하면 5번으로 정리할게요. 같은 족에서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고 무조건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니? 라고 했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세히 잘 보면 지금 제가 선생님이 복잡하게 너무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해 볼게요. 이거 볼게 이거. 자, 암모니아가 이렇게 쭉 갈 거야.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자, 어때? 자, 암모니아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보면 암모니아보다 지금 얘가 더 커. 뭐가? 끓는 점이 더 커. 같은 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끓는 점이 더 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얘보다 얘가 더 끓는 점이 크네. 일단은 암모니아는 뭘 할 수 있어? 얘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수소 결합 못 하잖아. 근데 얘는 분자량이 엄청 커서 분산력이 엄청 큰 거야. 즉, 얘 같은 경우에 수소 결합의 효과보다 수소 결합에 의한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는 효과보다 분자량에 의한 분산력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암모니아보다 이 SbH3가 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고 해도 무조건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 분자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분산력의 영향이 더 클 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끓는 점, 수소화물의 끓는 점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은 모두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올려줬던 문제 있죠? 자, 그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